안녕하세요, 김너드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구매가 결정이 났으면 그 결정 전에 마지막으로 던져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구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주문했어요. 치수가 안 맞아서 안 들어가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서랍장이나 옷장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많고요. 두 번째, 매트리스 같은 거 샀는데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가지고 다시 반품을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 이 컬러 너무 여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는데 컬러가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라고 했을 때 반품하게 되면 이게 불량은 아니니까 전신 반품비가 또 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점 체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가구 분야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일어난 사례고 엄청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은 팁을 얻어갈 수 있을 거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구가 들어갈 자리는 반드시 실측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가구를 이제 구매하실 때 디테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요새 대단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다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만 검색해도 충분히 도면이 나오는데 저는 도면보다는 실측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도면을 안 보시는 분들이 도면을 보면 되게 애매해요. 이 치수가 맞나?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체 얼마 나오지? 라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마다 다르긴 하지만 도면에 보면은 치수가 기둥과 기둥 사이를 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정말 실측을 해보자. 근데 이게 실측을 하는데도 가구마다 실측하는 법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일단 낮은 가구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낮은 가구라고 하면 서랍장이 될 수도 있고 침대가 될 수도 있고 테이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실수하시는 부분이 줄자를 갖고 키높이에서 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가 벌어지는 실수가 왕왕 있습니다. 낮은 가구는 일단 바닥면을 재셔야 돼요. 바닥면을 재야 되는 이유가 우리 집들 보면은 아파트의 바닥 밑쪽에 걸레바지라고 있습니다. 몰딩이 돌아가 있어요. 그 몰딩이 벽면과 일치하는 집이 있고 벽면보다 튀어나와 있는 집이 있고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해가지고 벽면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집도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사실 벽면과 동일하게 높이가 나오거나 벽면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집들이 걸레바지가 5mm에서 10mm 정도는 벽보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 키 정도에서 쟀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닥면은 5에서 10mm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800 정도 되는 공간에 가로 80cm짜리 서랍장을 놓는다고 치면은 단 5mm에서 10mm 차이로 그게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은 가구들이 있어요. 옷장이라든지 서랍장 중에서도 좀 높은 거라든지 이런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을 재고 자기 키 높이에서 줄자를 가지고 재보시는 게 좋습니다. 옆에 측면에 벽면이 올라가잖아요. 그 벽면이 밑이랑 위랑 차이가 5mm 정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랑 아래가 치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수를 재고 윗면과 아래면 중에 조금 더 치수가 적게 나오는 면을 기준으로 가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를 실측을 하셨으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가구 배송 동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아니 내가 가구를 사는데 이 배송 동선까지 생각해야 돼? 뭐 이래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5분? 10분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면 이게 진짜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아껴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실 소가구는 상관없어요. 소가구는 그냥 배송 들어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부피가 큰 가구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대단지 아파트는 요새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생각보다 커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씩 엘리베이터가 조금 작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리스라든지 옷장 살 때 첫 번째 체크할 거 엘리베이터의 사이즈 체크하자. 가로, 깊이, 높이 체크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체크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바닥에 대각선의 길이도 한번 재보자. 대각선의 길이를 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매트리스는 분명히 특히나 소파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대각선으로 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퀸 사이즈 이상, 킹 사이즈, 요새는 캘리포니아 킹이라고 해가지고 라지 킹 사이즈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질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대각선에 매트리스가 안 들어가는 경우 생각보다 쉽게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거 체크해가지고 자기가 주문하면 좋아요. 근데 이거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업체한테 전화하세요. 우리 집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당신네 브랜드 매트리스 사고 싶다. 이거 들어가겠느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판매자는 무조건 정확하게 체크해서 이거 무조건 됩니다. 아니면 이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뭐냐? 내 실수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난 정확하게 불러주고 정확하게 체크했으니까 업체에서 된다고 해서 주문한 거잖아요. 업체에서 매트리스에 대해 워낙 잘 알고 있고
이런 경우에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업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는 무조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판단이 될 거고요. 만약 여기서 그거 확인하기 어렵다라든지 되게 불친절하게 확인을 안 해주려고 하는 업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정말 대안이 없지 않는 이상은 정말 후순위로 미룹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물건을 판매하는데 내가 우리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데도 이 정도로 CS가 꼼꼼하지 못하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건 샀는데 불만 CS가 있다든지 무슨 CS가 있을 거 아니에요. AS가. 그럼 얼마나 불친절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계단 폭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계단 폭이 생각보다 좁은 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큰 제품들, 매트리스라든지 옷장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차를 쓰셔야 됩니다. 사다리차 쓸 건데 어느 정도 하냐? 그러면 이제 업체가에서 얘기를 조금 해주실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에 너무 비싸. 그럼 자기가 따로 알아봐서 사다리차 불러도 되는데 요즘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게 안 부르니까 그냥 업체에다가 사다리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언질만 주셔도 그 배송기사가 오면서 사다리차 연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업체에다 문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계단폭이 어느 정도 나온다 아니면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안 돌아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트리스는 접히지가 않기 때문에 1인이서 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만약에 여자 혼자 사는 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남자를 한 명 부르던지 아니면 남자친구나 애인이라든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냥 같이 들고 올리면 조금 비용도 저렴하게 해주시니까 그런 점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컬러는 당당하게 요구하자입니다. 이 컬러라는 게 되게 애매합니다. 나한테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생각보다 웃긴 게 화이트만 해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A라는 업체는 화이트인데 웜톤 화이트를 선호할 수도 있고요. B라는 업체는 쿨톤 화이트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모니터도 다 다르지, 핸드폰도 다 다르지, 절대 구분 못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색상이 다르다? 그것 때문에 반품? 변신 반품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정확하게 적어놨거든요. 색상은 모니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업체도 그거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전 바로 전화합니다. 화이트 가구 사고 싶은데 이 화이트가 어떤 색깔인지 도저히 감이 안 온다. A4 용지에다가 그 가구에 붙여가지고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합니다. 사실 A4 용지는 어디에서나 구하기가 쉽고 웬만하면 컬러가 비슷하잖아요. 내가 판단의 근거, 기준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거랑 공장에 있는 거랑 비슷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사진 찍는 걸 보면 이 화이트나 이 블루나 옐로우가 어느 정도 느낌인지 이제 알겠다 라고 해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가구 구매를 하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이 질문이 되게 사소한 거고 생각보다 되게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 체크하고 가셔도 분명히 가구를 반품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이런 일은 없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못한 부분이 많은데 조금 더 궁금하신 주제라든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더 멋진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